자, 오늘은 학습지 2쪽과 3쪽 수자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종이에 작성을 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나중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워크시트 그 온라인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써놓은 거를 옮겨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기를 좀 하면서 따라올게요. 자, 오늘은 수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자원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말하는데요. 수건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뭐 청바지, 소가죽 1kg 사용되는 전체 물의 양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에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해수, 그리고 빙하, 지하수, 하천수는 강물입니다. 강물, 호수 이거를 묶어서 짠맛이 나지 않는 싱거운 물이라고 해서 담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과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물을 분류를 했었는데요. 해수는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는 고체이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물이고, 나머지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들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해수, 빙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하수나 하천수, 호수는 합쳐서 1%도 되지 않는 적은 비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이 계속 절약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자원의 활용 분야.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2가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들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도 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게 5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야는 생활용수, 두 번째 분야 농업용수, 세 번째 공업용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한데 그러한 물을 유지용수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4가지 분야 외에도 기타 수력발전, 배, 항로, 그리고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도 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에 지하수, 강물, 호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강물과 호수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과 호수의 특징은 이제 강수량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빗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빗물 저장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하수는 이제 빗물 또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지는 물인데요. 일단은 하천수나 호수보다 양이 더 많고, 그리고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물이나 호수에 비해서는 지하수가 강수량의 영향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할 때 이렇게 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잘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수시설을 잘 건설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수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샤워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있는 물의 1%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지하수, 강물, 호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0.7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양을 생각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 이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괄호 5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 2가지를 써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밀 문장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왼쪽에 글자판이 있습니다. 글자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에서 그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 13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13개를 찾아서 이거를 지우시면 돼요. 단어판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 보세요. 뭘 해볼까요? 자, 우리가 배운 단어들 중에 보자. 요거 좀 볼게요. 여기 대각선에 보시면 담수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단어는 모든 방향이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뭐 대각선, 거꾸로 다 가능하고 한 글자짜리가 1개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도 있어요. 1개. 이거를 다 찾으면 13개 단어가 있고 이걸 다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스마일 표시를 제외하고 25글자가 남아요. 그러면 남은 25글자를 가지고 비밀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밀 문장이 어떤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하고 이제 프린트 3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3쪽에는 이제 물 발자국이란 것에 대한 그런 소개 영상인데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들어가는 물이 200리터나 된다면 믿어지시나요? 커피를 어떻게 200리터씩이나 마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커피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수확하고 커피콩을 볶아서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는 먹고 요리하고 샤워하는 정도에만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것부터 제조와 유통, 사용과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아르헨 훅스트라 교수가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물의 소비와 오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두고 처음 도입한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물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요? 아침 7시 30분, 출근을 위해선 옷을 입어야겠죠?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은 9,000리터, 티셔츠 한 벌에는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2리터짜리 대형 생수병을 1,250개나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침 8시, 자동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이때 필요한 휘발유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선 1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낮 12시 점심시간. 간단하게 햄버거로 해결하셨다고요? 하지만 햄버거 1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무려 2,400리터. 샤워를 30번이나 할 수 있는 양이죠. 아직 하루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000리터의 물을 사용한 셈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버릴 때에도 많은 물이 사용되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약 170조 리터의 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발자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같은 고기라도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동일한 양의 닭고기에 필요한 물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의 물 발자국과 차 한 잔의 물 발자국은 10배나 차이가 나죠. 채식주의자 식단을 따라 했을 경우 매일 2,0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식을 하지 않아도 육류의 소비를 줄이고 커피보단 차 한 잔을 마시기만 해도 소비되는 물 발자국을 절약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물 한 잔 어떠세요? 한 끼쯤은 고기보다 야채를 많이 먹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몇 걸음의 물 발자국을 남기셨나요? 자, 어떠셨나요? 자, 물 발자국이란 원료를 취득하고 제품을 생산, 유통한 뒤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합니다. 물 발자국. 자, 우리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물 발자국에 대한 인증 제품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자, 어떤 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료를 채취하는 것부터 생산, 수송, 사용, 폐기까지 소모되는 물의 양, 그리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 표시를 하는 것을 물 발자국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자원 절약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원가 절감, 그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제품을 확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조금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2가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쭉 보시다시피 이제 피자 있죠.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259리터의 물이 사용이 되고 청바지 한 벌 12,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이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피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청바지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물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사 활동이고, 2번째 조사 활동은 그 프린트의 3번째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조사를 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이용한 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오늘 하루 어느 정도의 물을 쓰는지 조금 상상 안 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크게 2가지. 피자 청바지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프린트 2번째 점.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기. 2가지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적으시면 되고요. 2번째 점은 지금 물 발자국 홍보물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 하지 않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수행평가를 할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 오시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프린트 2쪽 그리고 3쪽 이 PPT 영상을 보시면서 빈칸을 채우시고 아까 전에 그 단어 찾기 있죠? 그 비밀 문장 찾아서 정답 찾기, 그리고 방금 했던 이 물 발자국 조사 활동 이렇게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온라인 학습지 거기다가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 열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뵐게요. 태풍 조심하세요.